안녕하세요. 전마왕입니다. 챗GPT는 작년 연말부터 현재까지 가장 핫한 최신 기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분명 굉장히 획기적이고요. 엄청난 일들을 여러 가지 해내는 엄청난 친구긴 한데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친구입니다.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주로 다음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동화된 글쓰기 도구로 블로그 글이나 영상에 대한 스크립트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친구. 영어 공부를 할 때 영어 공부를 도와주는 도구로서 챗GPT. 프로그래밍 언어를 학습하거나 할 때 코드를 나 대신 좀 짜줄 수 있는 내 부하 직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역할. 이와 같은 방향들이 유튜브 채널에서 많이 다뤄지는 사용처일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제 채널의 색깔에 맞게 챗GPT를 업무에서 잘 활용하려면 어떤 관점에서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사실 챗GPT를 통해서 업무를 본다고 할 때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보안에 대한 점만큼은 가장 먼저 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챗GPT를 통해서 내가 질문을 하면서 올리는 글은 그 이후 챗GPT의 내부 학습에 활용이 된다는 점, 이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하면서 내가 입력한 정보는 제3자에게 자연스럽게 오픈될 수 있다는 점, 내가 질문하면서 넣는 정보들은 내 개인 정보, 내 정보가 아니라 공용 정보로 변하게 된다는 점, 그 관점을 꼭 숙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챗GPT와 연관된 보안 사고 중 가장 유명한 사고는 삼성전자에서 챗GPT의 코드를 유출하는 사고가 있었던 것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디버깅 또는 리팩토링 등과 같은 소스 코드를 최적화하는 관점에서 업무 효율성 극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사용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챗GPT에 질문을 올리는 순간 이 나의 질문이 그대로 공개된다라는 점을 잊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업무에 활용할 때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은 챗GPT가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한계점은요, 최신 정보가 없다라는 점, 최신 정보를 다루고 있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챗GPT에서는 2021년 9월까지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신 정보에는 굉장히 취약하다는 점, 이 점은 항상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될 점은 몰라도 아는 척 한다라는 거. 챗GPT라는 이 기술의 특징상 무조건 질문을 받으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게끔 이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자신이 모르는 정보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럴듯하게 대답을 하기 때문에 거짓말에 아주 능한 AI라는 점, 그 점은 항상 염두에 두고 약간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꼭 크로스 체크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지 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특징만큼은, 두 가지 한계점만큼은 꼭 알고 챗GPT를 업무에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챗GPT를 업무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챗GPT를 활용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다음의 4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또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초안 잡기입니다. 바로 기획 단계에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 회사 업무를 하다 보면 여러 형태의 자료를 기획하고 준비해서 자료를 작성하는 그런 일을 시작해야 되는 일이 많습니다. 실제 어떤 기획이든 간에 시작이 가장 어려운데요. 하얀 백지 위에 맨 땅에 헤딩하듯 처음부터 하나하나 시작하기보다는요, 모호하고 추상적이라 하더라도 어떤 초안 또는 뼈대를 잡고 그 다음에 일을 시작을 하면 훨씬 더 빠르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이 좋아서 뼈대를 잡고 일을 하라고 하지만 내가 전혀 모르는 분야의 일을 시작할 때 처음에 뼈대를 잡을 때는요, 어떻게 뼈대를 잡아야 될지 잘 모르기 쉽습니다. 굉장히 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첫 단추로 좀 엉성할지라도 일반적일지라도 그래도 큰 방향에서는 어긋남이 없는 뼈대를 누군가가 한번 제안을 해준다면 어떤 기획을 할 때 시작을 함에 있어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역이 어떻게 보면 챗GPT의 가장 강력한 그리고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좋은 활용 방법은요, 이미 검증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이미 쓰고 있는 기술, 하지만 나는 잘 모르고 있는 기술, 이런 기술들을 처음에 도입하고 가지고 와서 쓸 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요, 분명 어디선가 누군가는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또 이미 나보다 더 잘 만든 솔루션을 만들어 두었을 것만 같은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기술 영역 부분에서 진입장벽이 높은 영역들이 이와 같은 영역이 많은데요. 어떤 고급
값진 엑셀 함수를 활용하거나 파이썬, VBA 등을 활용해서 매크로까지 활용해서 업무 자동화를 하는 영역 또한 이와 유사한 영역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영역을 내가 하나하나 처음부터 공부를 해서 기능을 구현하면은 더 없이 좋긴 하겠지만 그럴 시간도 없고 내가 원하는 기능을 언제고 구현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 실력을 키우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고 이미 누군가가 했을 것 같은 기술적인 내용들 부분이라면요. 질문만 잘하면은 챗GPT에서는 굉장히 유의미하게 코드를 짜주고 솔루션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잘 활용한다라고 하면요. 내 실력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솔루션을 한 발 먼저 구해보고 그를 통해서 공부를 하거나 바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이 굉장히 유리한 점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좋은 활용처는요. 교육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상의 정보를 만들 때 꽤 좋습니다. 실제 교육을 하거나 어떤 시뮬레이션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진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가상의 정보를 만드는 것이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요. 실제 없는 데이터, 따지고 보면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 관점에서 봤을 때 챗GPT는 아주 유용한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이런 가상의 데이터를 만드는 데는 챗GPT가 정말 강력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바로 앞서 만들었던 영상에서 사용했던 학교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챗GPT에게 가상의 정보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바로 만들었던 거고요. 가상의 정보를 예전에 만들 때는 짧게는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었는데 이전 영상에서 사용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챗GPT를 활용해서 5분 만에 만들었기 때문에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활용 방법, 최적화 그리고 번역에 사용하는 검증이라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 검증하는 방법이 사실 챗GPT를 활용해서 업무를 할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낼 수 있는 업무 영역이지만요. 동시에 보안 관점에서 가장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가장 주의해서 다루어야만 하는 업무 활용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보안에 대한 위험을 설명을 드리면서 삼성의 엔지니어가 소스를 챗GPT에 올리는 사고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높은 확률로 아마 이 코드의 정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소스를 올렸다가 발생한 사고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로 회사의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검증을 할 때 챗GPT에 올리는 것은 보안상의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겠지만요. 일반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영역의 경우에는 챗GPT를 활용하여서 검증하기에 힘을 한 번 더 실어준다라고 하면은 보다 완결성 높은 자료를 만드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회사에서 일하는 내용 중에 핵심 기술에 대한 영역은 이 검증하기에서 사용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보다는 번역이라든지 어떤 소통에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챗GPT를 활용하면은 글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우리 번역기나 아니면 이제 번역 기술을 사용을 했을 때는 뜻은 잘 통하게 될 수가 있지만요. 어떤 뉘앙스라든지 분위기, 내가 지금 화가 났으니까 이 부분은 좀 강하게 말해야겠다라는 그런 어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까지 좀 싣기는 어려운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챗GPT를 이용을 해서 한 단계 더 비즈니스 매너에 맞게끔 정식 이메일을 써야 되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마지막 다듬기 작업을 한번 쓰는 데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은 제 채널 색깔과 맞게 업무에 활용을 할 때 챗GPT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주의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결국 챗GPT라는 녀석도 하나의 굉장히 유용한 툴일 겁니다. 이 유용한 툴을 어떻게 나에게 맞게끔, 나의 필요에 맞게끔 잘 활용하는가. 앞으로 일을 함에 있어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의 측정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 그거 염두에 두시고요. 나만의, 나에게 맞는 사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도 꽤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예,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